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온에어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정부의 이사 부동산 대책으로 공공주도 개발지 사업지 내에서 신규 주택 매수자는 현금 청산을 당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서울의 아파트 매수세가 주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공급 기대를 심어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불확실성을 더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측면이 더 강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장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투자 정보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다리고 있는 1부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곳 가볼 건데 시장의 핵심 이슈 한번 전해드리고 이 지역으로 갑니다. 성북구 성북동에서 다세대 주택, 그리고 태안에서 생활형 숙박시설까지 만나보는 시간 알차게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가능하시거든요. 무료 전화입니다.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으로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온에어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저희 오늘 이분과 함께 일부 얘기 나눕니다. D&L 종합건설 민철기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민철입니다. 요즘에 그 신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인플레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급등하고 이렇게 돈의 가치가 이렇게 돈을 많이 찍어내서 유동성이 강화되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실물 자산의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이제 인플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럴수록 조금 더 이렇게 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뭔가를 투자를 하시는 거를 조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지난주에 주택법 시행령이 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오늘 그걸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사실 뭐 관심 있으신 분들보다는 해당되는 내용들에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떤 이런 내용이다 정도를 숙지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은 뭐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쪽과 분양가 상한제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과된 내용은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시행령이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 지난주에 벌써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행 적용이 돼서 지난주부터 적용이 되는 규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실은 지금 언택트 시대고 코로나 시대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못 모으기 때문에 조합원 총회 같은 주택법 안에서 조합 총회 같은 걸 열어서 일정 정족수를 추진해야만이 뭔가 사는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조합을 출석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없었던 것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무조건 참석을 해서 투표를 해서 일정 종족수를 지나야 조합 총회도 하고 뭐도 하고 다 이루어졌는데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적 총회를 인정을 해서 전자적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뭔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 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1977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다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99년에 한 번 더 흐지부지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가 2005년 그때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분양가 상한제를 전국적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적용을 했는데 계속해서 공급이 조금은 억눌리는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계속 이루어졌고 공공택지 아닌 민간택지는 2015년에 전부 폐지가 됩니다. 근데 이 분양가 상한제는 간단하게 말씀해서 분양가를 즉 민간에서 분양하는 분양 가격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택지비와 어느 정도 정해진 건축비를 더하고 일정 금액들을 더해서 이 비용을 미리 어느 정도 정해놔서 분양가를 너무 비싸게 하지 않기 위해서 즉 분양가가 너무 비싸지면 과열 경쟁이 돼서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 또 구옥들도 많이 올라가는 그런 풍선 효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분양가를 상한을 적용해서 어제를 하겠다라는 뜻이 분양가 상한제고요. 그래서 지금은 2019년부터 적용이 됐기 때문에 작년부터 적용이 돼서
이제는 분양가는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조정지역에서 괜찮은 입지에 있는 것들, 서울은 이제 27개 정도구가 다 들어갔는데 거의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주경주택에서 제외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뭐가 있냐면, 자, 공공이 직접 시행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공공이라는 거는 LH공사라든지 SH공사라든지 어떤 지방공사 같은 공공이 직접 시행에 참여를 해서, 즉 조합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사업을 하든 어떤 LH나 SH가 직접 하든 간에 공공이 참여하는데 조건이 2만 제곱미터, 어떤 규모가 2만 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총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임대주택의 10%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것을 약정으로 한다면,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하겠다라는 뜻인데, 사실 얼마나 많이 이제 적용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게, 분양가 상한제에서 적용주택의 거주 의무 기간이 19일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주택에서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공공주택에서는 막 5년, 8년 또는 10년까지 계속 반드시 거주해야 되는 의무 기간을 설정을 해놨었는데, 민간 택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어떤 건물이 지어진 때까지만 거의 적용이 되었다가 이번에 바뀌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공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자체가 80% 미만으로 됐다면 거주 기간이 5년이 되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80에서 100이면 3년이 되고, 민간 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근 매매 기간이 80% 미만이라면 3년을 반드시 거주를 해야 되고, 그리고 80에서 100% 사이면 2년을 반드시 거주해야 되는, 그래서 거주 의무 기간이 이번에 변경이 되었다, 이해를 하시면 좋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에 당첨이 되셔서 들어가시면 반드시 거주를 해야 되는, 그래서 이것이 적용이 되면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분양을 받고 나서 어떤 중도금 대출을 활용하시고 나중에 시세가 많이 올라갔을 때 전세를 활용하셨던 분들인, 사실 이 적용 의무 기간이 생기면서 그 부분은 하지 못하고 본인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자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 않으면, 즉 예를 들어서 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밖에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60% 정도는 본인의 자금을 확보한 분들만 분양을 받아야 탈이 없다라는 주의사항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거주 의무 기간이 예외되는 사원은 기존에 있었던 거랑 똑같습니다. 뭐 직장을 옮긴다든지, 뭐 외국으로 이민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LH에서 인정을 했다면, 그러면 거주 기간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행정중심 복합도시, 즉 뭐 간단하게 말하면 세종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종시에서 특별 공급을 한다. 즉 세종시에서 특별 공급은 거의 행정복합도시를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별 공급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거의 지금 현재 거의 분양되는 거에 50% 정도를 특별 공급으로 공급을 했는데, 특별 공급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세종시가 집값이 많이 오르고 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져서, 특별 공급으로 받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시세 차익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물론 뭐 직장이 필요해서 내려가신 분들이지만 그거에서 시세 차익을 얻는 경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전매 기간을 조금 더 강화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세종시는 거의 다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는 지금 현재 원래 전매 제한 기간이 5년에서 지금은 8년까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좋고, 뭐 건물을 짓는 거를 감안한다면 5년 정도는, 이제 예전에 2년 정도만 거주를 하거나 어떤 전매를 못했다면 지금은 5년 정도까지는 거주의 기간을 늘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세종특별시에만 전매 제한을 조금 더 강화시켰다라는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재건축 초과액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령도 변경이 돼서 19일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초과이익 환수는 어떤 내용이냐면 재건축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건물을, 어떤 주택을 멸실을 하고 새로 짓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건축이라는 것이 있고 재개발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재개발은 뭐 정말 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다 없애고 새로 짓는 거, 재건축은 기반시설은 괜찮으나 건물이 너무 노후해서 새로 짓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이 초과이익 환수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익이 넘어갔다면 그거를 다시 국가에 환납을 한다라는 뜻인데, 재건축에만 있습니다. 재개발에는 초과이익 환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재개발 시장에서, 공공재개발이든 민간재개발이든 간에 재개발 시장에서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 재건축에만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 초과이익 환수는 추진위 단계에 있던 어떤 시세,
그때 당시에 감정평가 시세에서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준공이 될 때의 시세를 확인해서 일정 금액 이상이 어떤 이익이 생겼다면 그거를 세금 형태로 돌아간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은데, 이게 문제가 어떤 것이 있냐면 사실 추진위에서 분양까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 건물의 준공 나가는 시점에서 뭐 1년, 2년 안에 이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통 추진위에서 건물의 준공까지는 보통 한 뭐 짧으면 8년, 길면 10년, 뭐 15년 이상씩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실 이 공시지가 자체도 지금 계속 현실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때 가져진 금액과 지금 연대의 차액이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납니다. 즉 공시과 현실화를 비교했을 때 추진위 시대에서 어떤 현실화율과 지금 이때의 현실화율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너무 많아서 약간 불합리하다라는 지적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거를 좀 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아서, 현실화율을 반영해서 기존에 있던 적용 방식이 아니라 나중에 현실화율을 적용해서 개시 시점 자체에 어떤 조정률을 변경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그것이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그냥 뭐 어떤 규정에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부동산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던데 한국감정원의 이름이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지원을 절차를 마련해서 가격은 적당히 됐는지,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인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철저히 검증을 해서 어떤 가액을 조절하겠다라는 게 바로 이번에 핵심의 시행령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부담금의 산정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얼마로 적용이 되느냐는 상당히 큽니다. 이 금액이 과연 이익되는 금액이 1억이 넘느냐 또는 뭐 10억이 넘느냐, 뭐 이런 금액에 따라서 이 금액 차이가 상당히 나고, 그리고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부담금의 산정 방식이 상당히 중요한데, 처음에 종료 시점에 주택 가액이 있습니다. 건물을 다 짓고 나서 현실화율에 따라서 주택 가액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조정된 개시 시점 주택 가액. 예전에는 추진위 때 감정가였는데 이것이 변경됐다고 보시면 좋고요. 조정된 개시 시점의 주택 가액과, 그리고 정상적이라면 주택이 이 기간 동안에 올랐을 가능성이 있는 금액, 이걸 합산하고, 그리고 개발에 들어간 비용들, 뭐 여러 가지 분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빼줍니다. 그러면 금액이 나오고요. 여기에 부가율이라는 걸 곱해서 재건축 비용을 나오는데, 부가율은 표에 보시다시피 뭐 금액에 따라서 1인당 평균 이익이 어떤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는 10%에 적용을 하고 조합원 수를 곱하고 해서 이런 산정 방식을 해서 부가율을 결정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부가율을 겸해서 재건축 추가이익 부담금이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세금 형태로 해서 분담금을 내게 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변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고, 이것은 국무회의를 지난주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19일 날부터 바로 적용이 돼서 앞으로는 이 규정대로 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이제 조합이 설립되고 관리 처분 인가가 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 방식을 다 적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택법 시행령 관련해서 또 얘기 풀어주셨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 함께 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대1로 우리 대표님과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한 정보 좀 제가 드릴게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소액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비법 알고 싶으시잖아요. 그와 관련한 상담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1대1 무료 상담이니까 많은 분들 전화 주시고 문의 주셔서 좋은 투자 정보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 이제 또 좋은 지역으로 가서 물건 얘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곳 가실 건데요. 먼저 만나보실 곳은 성북구 성북동으로 출발할게요. 다세대 주택이고요. 4호선 한성대 입구역 가깝습니다. 시세가 3억 8천에서 4억 정도.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성북구에서 오늘 얘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인지 뭐 익히 잘 아시겠지만 투자적인 매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성북동은 고급 주택과 어떤 좀 낡은 주택들이, 노후된 주택들이 혼재해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같이 있는 건 아니고 지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쪽이 노후된 주택이라면 이쪽은 고급화된 주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고급화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나 이런 움직임이 전혀 없고, 지금 현재 노후된 주택에 대해서 상당히 발빠르게 재건축 움직임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고, 또 하나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거는
공공재개발과 이사대책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공재개발은 주체가 조합이 되는 겁니다. 조합이 되는데 공공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임대를 나누는 형태로 가는데, 이사대책에서 현금 청산이라든지 어떤 2월 4일 이후의 계약에 대한 현금 청산 부분은 공공이 주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이 주도가 돼서 전부 공공이 시행에 관련된 모든 것을 가져가서 소유권을 다 가져갔을 때 현금 청산을 한다는 얘기지, 무조건 공공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다 현금 청산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명확하게 좀 보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북동의 다세대주택을 추천을 하는데, 추천 포인트는 제가 3가지로 적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활발하게 진행되는 성북 재개발 1구역 안에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이다라는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잡았고요. 성북에는 총 4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이 있는데, 그중에 1구역과 그리고 3구역, 그리고 4구역이 공공재개발이라는 것을 신청을 했고, 3구역은 일단 탈락을 했고요. 그래서 4구역과 1구역이 최종 후보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동의율이 높기 때문에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곳에 위치한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입지입니다. 입지는 서울은 3대 업무지구가 있습니다. 중심 업무지구가 3군데 있고, 그중에 핵심이 명동을 중심으로 한 업무지구가 있고, 그리고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곳, 그리고 강남을 중심으로 한 것이 있는데, 이 지역 인근에 있는 지역들은 상당히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곳이다. 왜냐하면 직장과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직주 근접으로 인해서 주택의 수요가 상당히 많은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그중에 중심 업무 지역과 상당히 가까운, 그래서 지하철로 10분, 15분 내로 다 이동이 가능한 상당히 가까운 곳에 위치한 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래서 정말 풍부한 임대 수요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구 단위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 단위라는 거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우리 같이 해서 좀 깨끗하게 환경적으로 좀 좋게 좀 개발을 합시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역사 문화가 상당히 혼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사대문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역사 문화를 보존하면서 깨끗하게 정비할 것은 정비하는데 좀 체계적으로 정비하자라고 해서 지구 단위가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체계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3가지를 추천 포인트로 잡았고요. 위치와 어떤 개발 호재들이 어떤 거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바로 4호선 한성대역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한성대역 입구이고, 한성대역 입구와 바로 붙어있는 곳이 1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구역을 변경했지만 5구역으로 변경한 곳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고급 주택지가 바로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사관도 많이 있고 고급 주택들이 많은 곳이고, 좀 더 넘어가면 2구역과 4구역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4구역은 성월곡 다른 성북구의 다른 지역과 지금 공동으로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외로 하더라도 1구역과 3구역, 그리고 바로 붙어 있는 곳에 1구역이 있다. 이 안에 있는 다세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성북 1구역의 한성대 입구를 좀 더 말씀드리면, 바로 밑에는 바로 서울대학병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이 있고, 젊은이들에게 많이 안아져 있는 대학로가 바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신여대, 해와 그리고 한성대, 그리고 고려대 같은 인근의 대학들도 상당히 많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조금 더 한두 정거장 위로 올라가면 요즘 계속해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인 뉴타운이라든지 기름 뉴타운, 미아 뉴타운, 강북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곳,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청량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입지적으로는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호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이제 경전철이 하나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경전철은 사실 우이경전철도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상당히 각광을 받았고, 인근 지역의 땅값이 상당히 많이 오르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가장 치명적인 것은 사실 환승할 수 있는 노선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이 사실 우이경전철에는 좀 약간 약점이었지만, 이 동북선이라는 것은 왕십리부터 상계역까지 이제 북을 가로지르는 곳인데, 어떤 중계동의 어떤 학원가를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왕십리에서 분당선이나 2호선, 5호선 같은 핵심 노선을 환승할 수 있는 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지하철이다, 경전철이다라고 보시면 좋고, 전부 지하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미관상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지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데, 인근에 바로 역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 역에 들어오는 것은 이 지역에는 상당히 큰 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역사 문화에 대한 지구 단위가 성립이 되어 있는 건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킬 건 지키고 개발할 건 개발하자. 그래서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허락을 받고 개발을 해라.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난개발을 못하게 막아놓은 곳이라서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고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노후된 주택이 같이
변경이 돼서 아파트로 바뀐다면 그 가치는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번에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에는 완공이 예정입니다. 창작 문화연극센터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문화 콘텐츠가 다 이곳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곳곳에 있는 소극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곳으로 한 곳으로 모여서 젊은이들의 메카로 좀 자리 잡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완공이 된다면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이 모이는 곳, 그래서 젊은이들이 모이면 상권도 많이 발달을 하고 어떤 주택시장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창작지원연극센터는 이 자체로 상당히 큰 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재개발에 대한 추진입니다. 공공재개발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재개발이라는 것은 공공이 협의를 해서 좀 빨리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조금 더 빨리 진행을 시켜주겠다라는 내용의 어떤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70여 군데가 신청을 했고 지금 지지난주에 최종적으로 후보에 올라간 곳이 바로 29곳. 그래서 성북구에는 총 4개에서 5개 군데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중에 한 개인 성북 1구역은 지금 최종 후보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사실 동의율이 상당히 제일 많은 76% 정도의 동의율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기정사실이 확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고 3월 말이나 4월 초에 이제 발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로 지금 진행이 되어서 구역 자체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시세는 현재 투룸 기준입니다. 투룸 기준으로 3억 8천에서 4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전세는 2억 5천에서 2억 6천. 물론 요즘 전세가가 더 올라가서 좀 더 올라가지만 보수적으로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예상되는 실투자금은 전세를 활용하신다면 1억 1천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성북동의 다세대주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시는 그 성북동이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아래 번호 함께 하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다음 지역, 이번 태안 쪽으로 한번 갈게요. 자, 소원면에 위치한 생활용 숙박시설입니다. 천리포 해수욕장 가까운 곳, 시세가 1억 5천에서 4억 정도.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볼게요. 네, 태안으로 갑니다. 어떤 물건인지, 어떤 지역인지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요즘에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분들도 많고 힐링도 많이 못한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제대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소개를 할 건데요. 본인의 별장식으로 쓸 수 있는 세컨하우스 개념의 어떤 소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그리고 원한다면 운영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포인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말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합니다. 바로 앞에는 천리포 해수욕장, 바로 옆에는 만리포 해수욕장 같은 해수욕장이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는 상당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목원인 천리포 수목원이 바로 옆에 이렇게 집에서 보일 수 있는 정도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또 하나 좋은 거는 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500만 명이 넘는 그런 시대에 있는데 그 1,500만의 반려견 시대에 있어서 반려견을 동반해서 그렇게 같이 즐길 수 있는 리조트다. 그래서 반려견을 위한 침대라든지 어떤 부대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생활형 숙박시설이다라고 해서 포인트를 잡았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위치는 서해안고속도로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예전에 지금에서 상당히 서해안 쪽으로 상당히 빠르게 갈 수 있는 곳인데 서해안고속도로 서산 IC에서 바로 가서 갈 수 있고 서울에서 한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곳. 그래서 이쪽이 천리포 해수욕장 그리고 바로 옆에 만리포 해수욕장이 있고요. 좀 더 내려가서 많이 아는 대천 어떤 그쪽으로 하면 지금 현재 지하차도인 보령 항에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해저터널이 지금 뚫리고 있기 때문에 해저터널을 통해서도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 입지는 사실 이게 바로 천리포 해수욕장이고 그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상당히 18만 평 규모의 천리포 수목원이 가로잡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호재들이 있냐요? 처음에 사실 이 천리포 수목원은 2000년대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각광받는 세계에서도 많이 알려진 곳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한 번은 아니고 2번 이상은 가본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각광받는 것입니다. 식물도 상당히 많이 있고 힐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바다가 보이는 곳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 수목원이 바로 옆에 있다는 건 상당히 큰 호재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해저터널이 지금 공사 중이고 아마 올해 아니면 늦어도 내년에는 지금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해저터널은 많지 않기 때문에 대천 항에서부터 원산도 그리고 안면도를 통해서 어떤 지금 있는 위치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호재가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연륙교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연륙교와 보령 해저터널은 완공은 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크게 어떤 관광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신진도라고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곳에 바로 밑에 있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상 케이블카가 지금 만들어지고 설치되어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케이블카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지만 해상 케이블카의 설치는 관광객들을 상당히 많이 유치를 하기 때문에 해상 케이블카의 완공이야말로 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큰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이 반려견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1,500만 명 이상이 반려견과 같이 합니다. 뭐 자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반려견이라든지 반려견 보호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시를 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반려견을 위한 공간이 다 마련이 되어 있는 그런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 도그파크 같은 것들이 만들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반려견과 편하게 즐기기도 하고 잠도 자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가격의 시세는 평형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제곱미터에 따라 틀린데 1억 9천에서 4억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상 대출은 50%에서 60%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6천만 원에서 1억 5천 사이로 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태안 다녀왔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번호 서울전화 1638-3994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부동산 원에어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4시 27분 22초 됐고요.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전화나 문자 언제든지 가능하세요.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2부 넘어왔고요. 2부에서는 저희 이분과 함께 할게요. 리얼 파트너스 이재익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거의 한 3주 정도 됐죠. 자, 3주 정도라는 시간은 충분히 우리가 부동산 대책이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충분한 검증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의 경우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 나고 나서 한 3주 정도 고민한 후에 본격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타이밍이 드디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타이밍에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오늘 저와 함께 한번 계획을 잡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 공급 대책 발표된 이후에 앞으로 투자 방향을 한번 본격적으로 세워볼까요? 자, 간략하게 최근에 이사 부동산 대책 크게는 4가지였죠.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그리고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세 번째는 도시재생 사업 방식의 개선, 공공택지 신규 지정까지 크게는 4가지 정도가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그동안 3주 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걸로 보고 간략하게 한번 요약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심 공공주택의 경우는 역세권, 중공업 지역, 저층 주거지를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개발한 내용으로서 물량은 30만 6천 호 정도 되죠. 그리고 공공 직접 시행 지역으로는 지지부진한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공공이 참여를 해서 직접 시행을 하겠다. 그 물량으로 13만 6천 호 되겠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3만 호, 그리고 신규 지정, 택지 지정을 통해서 26만 3천 호 정도 물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3주 동안 정확하게 따져봐야 될 내용들은 뭐였냐면 바로 실효성이 되겠죠. 이번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느 의사결정을 해야 될 타이밍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그 실효성은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하면 좋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과 두 번째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물량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서울 도심부에 과연 이 사업을 통해서 충분한 물량이 확보가 될까라는 부분을 따져보면 되겠는데요. 한번 세부 내용 따져볼까요? 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경우는 토지주 10% 동의를 받고 지자체가 지구 지정을 요청을 받으면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죠.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나서는 토지주의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기간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1년 이내에 3분의 2의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과연 서울 도심부의 이렇게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에서 1년 이내에 토지주 3분의 2 동의를 받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봤을 때는 경험상 20년 이 업계에 있으면서 경험상 3분의 2의 동의 받기 기간으로 1년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물량, 이 도심 공공주택으로 배정된 물량이 30만 6천 원나 되죠? 과연 이 중에 얼마나 달성할지 굉장히 의문스럽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공 직접 시행은 또 어떨까요? 자, 지지부진한 사업지 정비구역들인데요.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이 되겠죠. 이 지역들 정비계획을 변경 신청을 받은 후에 이 역시도 1년 이내에 뭐를 해야 될까요? 조합원들의 3분의 2 동의도 받아야 되고 면적 2분의 1의 동의를 확보를 해야 된다. 이 역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다. 두 가지 공통점은 서울의 도심부라는 점이죠. 자, 그렇게 본다라면 이 실효성에 의문을 가진다라고 앞으로 전망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이게 바로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많은 물량, 공공 직접 시행의 경우는 13만 6천 원나 되거든요. 이 많은 물량이 단기간에 공급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현실성이 다소 부족해 보인다. 그러니까 전망을 내려본다면 불확실성이 많이 쌓여가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나면 몇 년간 거래가 없을까요? 1년 동안 이 지정된 이후에 1년 동안 동의서를 받는 동안 1년 동안은 거래 절벽이 올 수밖에 없겠다. 어떤 지역이 되겠습니까? 서울의 역세권, 중공업 지역, 저층 주거 지역뿐만 아니라 이 나머지 지정될 지역이 되겠죠. 다만 이제 수익성으로 따져 보더라도 민간 사업이 당연히 이런 공공 사업보다도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런 동의율이 떨어질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장점으로 본다면 사업 속도가 되겠죠. 민간 사업보다는 공공 사업이 좀 더 속도가 빠르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정작 제일 이번 대책의 실효성으로 꼽히는 거는 조합원들의 동의율이 관건이 되겠다라고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간은 어떨까요? 기간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2021년 지금 2월 달에 대책이 발표 났고요. 그리고 곧 한 달 후면 뭐가 있습니까?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뽑게 되죠.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그 서울시장에 따라서 앞으로 이번에 발표된 대책의 향방도 좀 변수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두 번째는 내년이죠. 2022년 5월 달이면 또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해기 때문에 이 대책이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지 어떤지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이번 224 부동산 대책의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점쳐지고 있는데요. 그 풍선 효과에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오히려 사업 시행이 떨어진 지역, 사업 시행 인가 받은 지역, 재개발 구역, 그리고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단계의 정비 사업지들로 오히려 쏠림 현상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있고요. 벌써부터 재건축 가격은 올라가기 시작했죠. 신축 아파트도 풍선 효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 중소형 아파트까지도 오히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확실한 안정적
안정적인 자산 쪽으로 지역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 그리고 예비 매수자들이 오히려 그 기대감 때문에 내 집 마련 기대감 때문에 또 대기 수요로 바뀌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올까요? 전월세로 쏠리기 시작하면서 안 그래도 지금 전세 부족한 시장 상황 속에서 전월세 가격까지도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GTX D 노선이 정부에서 빠르면 6월 달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D 노선 주변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억 단위로 집값 부동산 가격이 뛸 가능성이 높다. 따지고 보면 최근에 이사 부동산 대책 그리고 올해 전개될 부동산 상황으로 본다면 서울 전역이 개발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 전역이 들썩들썩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본다면 이사 대책에서 관계가 없는, 연관이 없는 그런 업무 중심지 밀집 지역은 오히려 투자 가치가 상당히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략을 이번 이사 대책에서 비껴나가 있는 그런 지역을 공략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사 대책 이후로 우리가 이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대충 그 좀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시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또 상담 원하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그런 분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됩니다. 소장님 설명 부탁드려요. 네. 네, 한 3주 동안 고민 많이 하셨죠? 이제는 뭔가 내가 구입을 하든 아니면 기다리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그런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2638-3994번, 2638-3994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렇게 선착순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일정들을 고민 상담 일정들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또 우리 소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아래 번호 열려 있습니다.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지역 얘기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만나보실 곳은 저희 서울역 가까운 곳으로 갑니다. 중구 만리동이에요. 투룸 다세대고요. 서울역 기준으로 걸어서 2분밖에 걸리질 않습니다. 시세가 3억 7,500에서 4억 9,500 사이.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역에서 이렇게나 가까이 만나볼 수 있는 구역입니다. 어떤 물건인지 어떤 지역인지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여러분들이 당연히 공략해야 되는 지역은 이번에 이사 공급 대책에서 좀 비껴나가 있는 틈새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대표적인 지역을 한번 추천을 드려봤는데요. 자, 만리동, 중구 만리동이 되겠습니다. 지하철에서 굉장히 가깝죠. 서울역에서 한 2분 거리, 초역생 거리에 있는 위치가 바로 서울역에서 가까운 만리동이고요. 자, 예상 실투자금은 1억 3천에서 1억 6천. 위치 좋은 거 따지면은 투자금이 굉장히 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그리고 만리동 이 지역의 투자 포인트를 보면 일단 개발 이슈가 풍부하다라는 점이 되겠죠. 가장 핵심은 서울의 북부 역세권 개발이 되겠고요. 그리고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교통 체계가 구축이 되는데요. 광역 입체 교통 체계를 통해서 교통이 굉장히 앞으로도 더 편해진다. 그리고 서울역과 용산역 지하화를 통해서 향후에 용산과 서울역까지 이어지면서 제2의 강남이 기대되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치를 한번 보면 서울역, 만리동은 바로 서울역에서 엎어지면 코다울 거리, 가까운 위치가 바로 만리동이 되겠고요. 주변에 강북 중심 업무지역이 가깝고 공덕역 업무지구, 용산역 업무지구뿐만 아니라 여의도 업무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어떤 점이 장점일까요? 공실 걱정이 없죠. 그리고 주변에 명문대학교도 즐비하고요. 주변에 개발 이슈로 용산 공원이라든지 한남 뉴타운 개발뿐만 아니라 강남까지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신분당선이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강남까지도 연장이 점점 가까워지고, 그리고 GTX A 노선이 삼성역과 서울역과 연장이 되면서 향후에 GTX A 노선이 개통된다면 서울역, 만리동과 강남하고의 직주 근접 거리가 한 5분 이내로 단축될 가능성이 높은 아주 좋은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 개발 이슈로 본다면 위치가 굉장히 탁월하죠. 바로 도시 계획상, 서울 도시 계획상으로도 3대 중심지 중에 하나의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GTX A 노선, GTX B 노선이 만나는 서울역 바로 앞이 바로 만리동이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서울역, 바로 서울역 만리동이라고 말씀드렸죠. GTX A 노선, GTX B 노선뿐만 아니라 신안산선, 뭐 수색 광명선, 그리고 신분당선까지 5개 노선이 추가로 증설될 계획에 있고요. 서울역과 그리고 용산역이 지하화된다면 이 주변부 부동산 가격을 당연히 자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향후에 이 서울역 주변, 만리동 주변의 부동산 가치가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임대 사업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바로 확대해 보면은 서울역에서 바로 엎어지면 코 닿을 지역이 바로 만리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의 개발 이슈로 만리동과 그리고 지금 서울역 가장 큰 이슈라고 제가 북부 역세권 개발이라고 말씀드렸죠. 곧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고 완공 시기로 보면 앞으로 향후에 한 3년, 4년 후면은 이 주변이 서울역과 더불어서 만리동 그리고 이 반대쪽 주변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탈바꿈될 만한 좋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지역이 바로 서울역 북부 복합 개발지라고 했죠. 바로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역이 곧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고 만리동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엎어지면 코다올 아주 가까운 위치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서울역 그리고 7017 서울로와 더불어 향후에 이 지역이 북부 역세권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탈바꿈될 충분한 위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곧 실시 설계에 들어가는 조감도를 본다면 이렇게 업무 시설뿐만 아니라 호텔, 복합 쇼핑몰 7017로 그리고 서울역 그리고 뒤편에 보이는 만리동과 더불어 이 지역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탈바꿈하면서 이 지역의 만리동의 부동산 가치가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시세를 본다라면 3억 7,500에서 4억 9,500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로 시세를 보면 2억 4,500에서 3억 1,500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상 실투자금은 1억 3천 그리고 1억 한 6천 정도의 아주 미래 가치가 탁월한 지역임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투자금은 아주 착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역 가까운 곳에서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아래 번호 함께 하시면 자세한 얘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지역 갈게요. 저 이번엔 강남권으로 옵니다. 서초구 서초동이고요. 1.5룸 주거용 오피스텔이네요. 3호선 남부터미널역을 걸어서 5분 정도 거리, 시세가 2억 6,500에서 3억 2천까지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뭐 잘 아실 만한 지역이잖아요. 아시는 지역이잖아요.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 역시 이번 발표된 이사 부동산 대책에서 비켜나가 있는 지역이다. 따지고 보면 이사 공급 대책이라는 지역이 대표적으로 어디일까요? 낙후 지역이거든요. 그렇다면 비켜되어 있는 지역이라면 강남구 일대의 깨끗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 서초동 남부터미널역에서 한 도보로 한 5분 거리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고요. 예상 실투자금은 아주 착하죠. 6천에서 한 8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투자 포인트로 본다면 역시 뭐 강남구 서초동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고 다수의 개발 이슈도 풍부하고요.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에 소액 투자를 통해서 서초구의 최저 투자금을 통해서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치를 보면은 서초동 바로 여기죠. 주변에 강남 중심 업무 지역이 밀집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공실 걱정 없고 직장인들이 풍부한 지역이죠. 뿐만 아니라 주변에 고가 밀집 지역이 있는 뭐 압구정동이라든지 반포동, 대치동, 도곡동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지역은 뭐 말을 한다면 또 잔소리가 되겠죠. 그 외에도 개발 이슈도 풍부한 뭐 신분당선이라든지 뭐 GTX C 노선이라든지 많은 개발 이슈가 있는 좋은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또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자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바로 반포 RC에서부터 양재 RC까지 이 고속도로를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할 계획이라는 것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다. 그만큼 이 지역이 지하화될 지역이 바로 어디냐? 서초구 서초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개발 이슈로는 또 롯데 칠성부지가 있죠. 롯데 칠성부지가 앞으로 어떻게 개발된다고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자, 앞으로 이렇게 63층 규모의 높은 초고층 빌딩의 복합시설로 개발되기는 지역 역시 이chỗ 서초구 서초동이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미래 가치로 본다라면은 또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비켜나가 있는 중심부 중에 굉장히 주목할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서초동에 또 서초구의 정보사 부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서초역에서 가까운 지역이 바로 정보사 부지인데요. 정보사 부지도 역시 앞으로 실리콘밸리 오피스타운으로 개발될 굉장히 여러분들이 주목할 만한 지역이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정보사 부지에 있던 곳이 복합 업무 시설이 들어서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유입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부동산 여러분들 투자할 때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유입되는 지역이죠. 이처럼 좋은 기업이 유치가 됨으로 인해서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유입되는 주변 지역에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 내지는 상업시설 또는 소형 주거시설에 투자한다면 안정적으로 우리가 투자도 할 수 있고 임대사업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부터미널 역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죠. 남부터미널역이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에서 많은 지역에 개발할 만한 유휴 부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남부터미널이겠죠. 남부터미널 롯데칠성부지 그리고 서초동에는 두 가지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남부터미널 복합시설이다. 이 역시 현재는 남부터미널 부지로만 있는 곳이 이렇게 복합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면 아래층은 이렇게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고 위층은 이런 고급 주상복 복합 아파트, 오피스텔, 주거시설로 들어선다면 당연히 주변부의 부동산 가격, 지가 상승 그리고 임대가 상승, 매매가 상승을 밀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시세인데요. 시세를 보면은 주변 시세 2억 6,500에서 한 3억 2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세를 놓는다라면은 한 2억 전세 시세가 한 2억 500에서 2억 4천 정도 형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상 실투작으로 본다라면 한 6천에서 한 9천 정도. 월세를 넣는다라고 하면은 3천에 한 100만 원 정도 형성되기 때문에 전세로 소액 투자를 할 분의 경우는 실투자금이 한 6천에서 9천 정도로 소액 투자를 가능하겠고요. 월세를 넣는다라고 하더라도 한 보증금 2천, 3천에서 월세 한 100만 원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도 한 4에서 5% 정도 형성시킬 수가 있다. 이런 지역에 소액 투자 또는 월세를 받으면서 기다린다라고 하면 충분히 시세 차익과 그리고 이번에 대표적으로 이사 공급 대책에 발표된 내용에서 비켜나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가장 이제 핫한 최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조금 이게 비켜갈 수 있을 만한 틈새 시장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지역을 눈여겨보고 계실 거예요. 그 안에서 또 우량 물건 정보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입지적인 장점을 고루고루 갖추고 있는 저희 오늘 두 지역 다녀왔는데 서초구 서초동 강남 불패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 서초구 서초동에서 거주하기 좋은 곳, 투자하기 좋은 그런 물건 정보 만나봤고 앞서선 서울역 주변이었습니다. 우리 서울역은 전 국민이 아실 만한 그런 구역이잖아요. 걸어서 2분 거리에서 중구 만리동 소식까지 나눠봤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번호로 함께 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달렸나 봐요. 소장님, 세미나 정보 좀 일러주시면서 1대1 상담 얘기 한 1분 30초 정도 될 것 같아요. 얘기 들려주십시오. 네. 네, 아마 이번에 또 최근에 이사 공급 대책 발표 나고 나서 여러분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걸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전문가 상담을 통하지 않고선 대부분 배우자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고 또는 가족들끼리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가족끼리 서로 부동산 관련해서 대화를 나눈 경우에 안 좋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서로 너무 싸움도 많이 나고 오죽했으면은 어떤 분의 경우는 내 배우자는 왼수다라는 말까지 하시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가족들끼리 서로 상의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전문가를 찾으면 오히려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자,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만 이번 부동산 공급 대책의 핵심은 뭐라고 했죠? 실효성의 부분의 핵심은 바로 도심부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과연 이 동의율을 걷기가 쉬우냐는 거죠. 동의율. 이번 대책에서 동의율 얻기가 1년 이내에 3분의 2의 동의율을 얻기가 과연
쉬울 거냐를 따져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공공 참여형 중에 첫 번째는 물량이 무려 뭐 30만 6천,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는 13만 6천 호를 예정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검증이 되면서 시장 참여들이 이제 뭐 정확하게 아시게 되겠죠. 그렇다면 시장 방향은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됐다. 그런 고민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그리고 매수 타이밍이라든지 내 집 마련 타이밍 잡는 방법 그리고 투자하는 여러 가지 스킬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2638-3994번, 2638-3994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